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학 박사 이재승의 통일글방 제4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 제목은 북한 주체사상, 북한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지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우리가 몰랐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학이지만 인문사회과학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서 알고 있던 내용을 기억해내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학이라는 뜻이 바로 인지과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즉 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불성설, 즉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왜 북한에서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북한 주민과 북한 지식인들이 보기에도 주체사상은 사실과 말도 안 되는 사상, 즉 거짓말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정치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 또한 방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방대한가 하면 1985년 김정일 시대에 나온 제2차 주체사상 총서는 두터운 책 10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0년에 나온 제3차 주체사상 총서는 중국의 원조를 받아 발간되었는데 600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간된 책 향도의 횃불 김정일 장군이라는 책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이 책은 1995년, 즉 김일성이 사망한 바로 다음 해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20년 전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발견하고 그 중요한 내용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온 것입니다. 10권 내지 600권으로 되어 있는 그 방대한 내용을 이 단행본 서적에서는 간단한 도표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사진을 보여드렸던 책 향도의 횃불 첫머리에 주체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린 도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본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인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상에서는 인민이라는 말 대신 민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중이라는 말은 김정일이 1982년에 발표한 책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책에 보면 인민대중이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중은 사회 역사의 주체입니다. 사회 역사에 있어서 주체라는 말은 사회 역사적 운동을 일으키고 끌고 나가는 담당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사회 전체 계급의 선진 계급이며 공산주의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진 계급의 반대말인 후진 계급인 여타 계급, 특히 농민 계급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말합니다. 농민은 문명시대의 야만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민중은 자연개조와 사회개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개조란
마르크스주의 유물사관에서 생산력을 가리킵니다. 사회 개조란 마르크스주의에서 생산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회는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를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붙이는 단서, 즉 법률의 조문이나 문서 따위에서 본문의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를 덧붙여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민중은 그 자체의 힘만 가지고 혁명에 성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도처에 가보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민중이 주체이긴 하지만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하위 개념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은 수령을 위한 참모부이므로 수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하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들 또한 앞에서 보여드린 책 향도의 태양 김정을 장군이라는 책에 나오는 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혁명의 수령은 민중 최고의 노예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인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민중의 문명을 개척해 가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1982년에 김정일이 쓴 것으로 알려진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 서두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수십 년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 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 온 역사입니다. 19세기 중엽 막스와 엥겔스는 막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투쟁 무대에 등장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넘어간 새로운 역사 조건에 맞게 막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 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주체 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체 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 즉 김정일의 논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을 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여드린 이 같은 두 개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주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체는 대상의 반대말입니다. 전통적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주체는 사물의 주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민중이 주체라면 그 민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인터넷 국어사전에 보면 이 우리나라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도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세력 또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체는 소수의 지배층인가 민중인가라는 용리를 병기해 놓았습니다. 뭔가 좀 북한물을 먹은 것 같은 냄새가 짙게 풍기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인터넷 사전에서도 철학적 의미로는 외부 세계나 현실 등을 인식하고 체험하며 그것에 작용을 하는 의지적 존재 또는 의식하는 것으로서의 자아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의미로는 다른 쪽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게 하는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철학적 의미나 법률적 의미는 맞는 것 같죠?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주체가 아니라 로봇, 시쳇말로 아바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사상이나 철학의 타당성은 용어의 정확한 선택에서 일차적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철학과 사상은 사실 용어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용어 사용을 얼마나 적절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체사상은 얼마나 용어 사용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국어사전인 조선말 대사전은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맞이해서 나온 국어사전입니다. 이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어떻게 용어 해석을 해놓았을까요? 1992년에 북한에서 나온 국어사전 조선말 대사전은 남한에서 누군가가 복제해서 출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 주체사상이 틀렸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은 북한 국어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조선말 대사전입니다. 북한 국어사전에 주체라는 단어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북한 국어사전에서 다른 단어도 아닌 주체라는 단어의 첫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는 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한국, 남한에서도 박정희 정부 말기에 동아일보의 지면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어떤 시대에도 남한에서는 국어사전에 지워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말 대사전에 보면 심지어는 주체사상이라는 단어에도 그 첫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에서 이 사전을 만든 저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 연구소입니다. 다른 사전과 달라서 국어사전은 거짓말을 하기가 참으로 난처한 사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척 보면 이 국어사전이 거짓말로 썼구나 하는 것이 바로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은 다른 사전과 달라서 그 절반 정도는 백과사전 역할도 해야 하는 사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원의 학자들은 정직하게 이 사전을 만들었는데 조선노동당에서 검열을 하면서 그 해석된 부분을 하얗게 지워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다른 말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국어사전이 없는 나라를 만들 수도 없으니 김일성 생일 80회 기념으로 만든 이 1992년 반 조선말 대사전에서도 그 부분을 하얗게 지워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인민이라는 단어인데 그 인민이라는 단어조차 그 첫 해석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적 민주주의, 인민정권, 인민혁명정부, 인민경제의 주체화, 인민경제의 현대화, 심지어는 인민군대라는 단어에서도 그 시작 부분이 하얗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 책은 대외 선전용 책자도 아닌 북한 주민들이 보는 책, 북한의 국어사전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민의 나라라면, 민중이 역사의 주체인 나라라면 왜 인민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이처럼 북한의 국어사전에서 특히 인민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의 의미가 지워져서 출판된 경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 사진은 1997년 2월 15일 밤 9시 52분경 북한 최고위층 귀순자 이한영이 권총으로 피격당해 같은 날 25일 밤 9시 3분경 사망한 사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사진입니다. 그 후 수련에 있던 이한영의 어머니 성혜랑이 삼국으로 탈출해 나와서 쓴 그의 표고록 등나무집에는 남한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1967년의 5.25 교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1960년대까지는 살기 좋았다고 말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5.25 교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조선은 그래도 사회주의 인민의 나라였다. 그러나 5.25 교시를 계기로 계급투쟁과 프로독재의 강화, 수령 우상화의 심화, 인텔리 혁명화를 몰아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극좌적인 바람이 불어닥쳤다. 사람들은 더 말을 못하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5.25 교시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도서정리 사업은 거의 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도서정리는 당에서 문제라고 제기하는 삭제 대상이라는 내용과 어투 인명을 삭제하는 작업이다. 물론 제지공장으로 가야 할 책 명단은 따로 있었고 제한 이용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책에 대해서 말이다. 이것에 저촉되는 모든 것을 먹으로 칠하거나 페이지를 뜯어내거나 종이 딱지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했었던 것이 바로 5.25 교시, 즉 1967년에 북한에 있어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혜랑이 이 사건을 폭로한 뒤 남한에서 북한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박사 논문 가운데서 5.25 교시가 주제로 다루어졌던 바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북한이 주체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도서들을 발간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사상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공산주의 논문을 한 편씩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의 최고 권력자, 즉 취임연설 혹은 선거 공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이 발간한 주체사상과 관련한 첫 자료는 1955년 12월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 일군 대회에서 했다는 연설문,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때에 대하여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뒤 1965년에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북한 실정에 맞게 요약한 단행본책 사회과학 강의를 출판하면서 그 책에 짤막하게 수령론을 삽입했습니다. 1968년에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던 황장엽은 논문 한 편을 잘못 쓰고 숙청될 것을 각오하고 있던 중에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짧은 원고를 써서 김일성에게 바쳤습니다. 김일성은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주체사상의 철학으로 삼으라고 지시한 후 황장엽을 면책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황장엽은 1972년 김일성이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그 원고를 써주면서 사람 중심의 철학과 아울러 주체 사상을 요약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김정일은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김정일은 1975년에 가칭 주체사상연구소의 이름으로 9권으로 된 제1차 주체사상 총서를 발간했는데 소량으로 출판했으므로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1차 주체사상 총서 중에 들어있던 책 한 권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 이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1976년 북한은 앞에 말씀드렸던 조국 통일 이론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 김일성주의 혁명론을 출판했습니다. 1977년에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관련 주요 연설문을 편집해서 제1차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단행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후로 김일성은 외교 안보 관련 업무만 챙겨가지고 주석궁으로 입궁하면서 나머지 업무는 모두 김정일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후 김정일은 북한 권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1982년에 자기 이름으로 쓴 주체사상 교과서인 제2차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를 출판했습니다. 1985년에 즉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 총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난 후에 김정일은 자기 이름으로 된 주체사상 총서 즉
제2차 주체사상 총서 10권짜리를 발간해서 세상에 널리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속 부하들에게 이자 북한 최고의 권력 책임자는 김정일이라고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1995년에는 주체사상 총서를 단 한 권의 단행본 책으로 요약한 책, 앞에 보였던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엄청난 사상적 혼란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 군부가 노동당을 제쳐놓고 정치를 주도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선군 사상이니 붉은기 사상이니 하는 인민군 교육용 주체 사상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1997년에 그들의 주체 사상 가운데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 즉 사람 중심의 철학을 쓴 황장엽이 남한으로 망명하는 거대 사건이 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철학적 공백을 메꾸기에 골몰했던 북한은 이른바 정면 돌파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2010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당대표 회의라는 것을 비밀리에 소집해서 노동당 규약, 즉 노동당의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서관을 전부 뒤져서 북한 학자들이 쓴 주체사상 관련 논문 전체를 모아서 그것을 몽땅 중국 공산당에 넘겨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논문들을 모아서 600권짜리 주체사상 총서, 즉 제3차 주체사상 총서를 중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발간해서 중국 돈으로 세계 각국에 보급했습니다. 이후로 북한은 지난날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대남 전략 가운데 대부분을 중국에 인계한 후에 북한 당국은 자국의 대내 정책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은 2014년에 자기 이름으로 된 제4차 주체사상 총서 5권을 출판했습니다. 2017년에는 여기에 한 권을 더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론입니다. 지난날 그들이 외쳤던 전군 간부화와 비교되는 책, 전민과학자화를 추진하는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북한에 가보면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표어를 북한 모든 중요한 지역마다 현수막처럼 써붙여 놓거나 비석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인민대중은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체지만 절대로 무슨 생각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당과 수령만 할 테니 인민대중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표어를 전국에 써붙여 놓은 북한이 정말로 인민대중이 국가의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입니다. 여기 걸어가는 사람들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이른바 당 간부들입니다. 이들은 출신은 인민대중일지 몰라도 국어사전적 의미로 그 위치와 권력으로 보면 대중이 아닌 그 반대말인 엘리트들입니다.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람 중심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이란 이 사람들, 즉 당 고위층 간부들만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간부부의 비준을 받은 공산주의 표준형 인간인 이들을 중심 삼은 사상이 바로 사람 중심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북한 도처의 산재해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날 당 간부 출신들, 즉 엘리트들이라는 것입니다. 표준형 인간도 자칫 실수를 하는 날이면 여기에 들어가서 혁명화라는 인간 재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곳에 들어갔던 당 간부 가운데 석방되어 나온 사람은 지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북한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던 표준형 공산주의자들도 하루아침 실수로 인해서 대중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인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960년 모스크바에서의 과도기 논쟁 당시 상세한 정황을 황장엽의 증언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국가원수였던 프루쇼프는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은 노동자의 나라이므로 실제로 지금까지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었던 권력의 일부를 공산주의 국가의 노동조합격인 직업총동맹, 즉 직총에 넘겨주려고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회의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련의 주장을 중국과 북한이 극력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중소 이념 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트남의 호치민은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되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지만 결국 중소 이념 분쟁은 막을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론 문제가 아닌 권력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후쇼프는 소련 공산당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노동조합적인 직업총동맹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 소련입니다. 지금도 중국과 북한에서는 개인 숭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령론이 주체 사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65년에 북한에서 발간한 책 사회과학 강의의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에 이처럼 개인을 숭배해야 되는 이유, 즉 수령론을 공식적인 공산주의 사상 교과서에 수록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책의 해당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역사 발전에 결정적 역할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역사에서 개인이 노는 역할을 거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적 유물론은 사회생활에서 인민대중이 결정적 역할을 논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탁월한 인물들, 지도자들, 수령들이 노는 거대한 역할도 인정한다. 물론 인민대중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역량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제기된 역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역사를 창조해 나가자면 자기들의 힘을 단합하여야 하며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한 지도자들과 이론가들이 필요하게 된다. 즉 인민 대중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지도하는 탁월한 개인들의 출현이 필요하다. 특히 지도자 수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혁명 투쟁에 골기하는 계급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의 수령론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력과 그에 대한 당과 인민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기 위한 이론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2023년 7월 14일 남한의 YTN TV 화면을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의 삶은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후진국인 소말리아와 비슷하다는 UN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YTN 기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이며 그 주체사상은 결코 그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민중이 북한의 주체라는 사상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수령이 북한의 주체라는 사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체 사상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한국 정치계에 깊숙이 침투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이 같은 한국 정치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강의였습니다. 북한 주체 사상이 틀렸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는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의 국어학자들이라는 사실도 아울러 결론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북한 국어사전에서는 주체 사상의
사용된 대부분의 중요한 단어들을 하얗게 지워놓은 것입니다. 왜냐? 북한 동포들이 그 국어사전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주체가 아닌데 하고 반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국어사전을 지워서 억지를 쓰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사상이 북한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